그래서 깜짝 놀랐.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글 쓸 때도 엄연히 여기도 편집원 안 돼. 나는 처음에 되게 자세가 낮아. 근데 그 편집원이 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댁 반갑습니다. 사람 먹방의 북한댁입니다. 네. 김수성입니다. 오늘 너무 잘 여차했다가 아시는 분이셔가지고 제 채널에 처음 모셔봤는데요. 처음이더라? 어머, 처음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 채널에는 한번 나왔었잖아. 생방송 할 때 아, 그때 한번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 한 2, 3년 전이야. 언제야 그게?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저 작전을 해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같이 토크도 코로나 잘하자. 전이니까. 그랬었는데 네. 그거 아세요? 탈북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난 분이신 거? 내가? 응, SNS로 가장 먼저 만난 분이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작가님. 응. 연락은 했어도 직접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작가님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돼? 하나. 아무튼 하나 작가님을 알게 된 거는 기억하지. 그렇죠. 내가 글을 쓸 때 한국인 낯설어지면 글을 쓸 때 어찌어찌 하다가 페이스북에서 만났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만났나? 처음에? 거기서 제가 처음에 페이스북에다 막 글을 글 써서 내가 먼저 댓글을 달고 있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연락처를 주고받았잖아. 그 다음에 그 하나 작가님의 그 카톡에 그 뒤에 책이 이렇게 있는 맞아요. 데서 그 중에 하나 책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을 잡아서 내가 소편집을. 무신론자를 위한. 무신론자를 위한 뭐더라 성경이던가 성경이 아니고. 네, 그래서 책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가장 먼저 만났던 분이었어요. 그 인터넷상으로 연락을 하거나 뭐 댓글 다는 탈북민은 있었어요. 대화는 했었어도 실제 그렇죠. 만난 거는. 네, 그래서 작가님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맞다. 이렇게 만났던 분을 제가 오늘 꼭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책을 출간을 했고 그렇지. 작가님도 책을 출간하셨고 이게 북한에서는 저는 글을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거기서 써보셨죠? 써봤어요. 예. 북한에서 썼던 글과 여기 와서 쓰는 글이 어떻게 다르신지 또 자충우돌은 없으셨는데 뭐 자충우도 글 쓰는데 순탄하게 글 쓴다는 법은 절대 없죠. 그렇죠. 근데 남한에서도 써보고 북한에서도 써보고 같이 출판 과정도 비슷해요. 일단. 그래요? 그렇지.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제가 여기 와서 한국에서 글을 써보고 놀랐던 거는 일단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편집자지. 편집인데 북한은 편집원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역시 편집원의 역할이 가장 큰 거야. 그래요? 그럼 그 쓰는 사람 말고 편집원이 그렇지. 그 교정해주는 사람들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편집원이 갑질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서 글 쓸 때도 엄연히 여기도 편집원 안 돼. 나는 처음에 되게 자세가 낮아. 근데 그 편집원이 되게 어리신 분이셨어요. 87년생인가? 정말 그런데 젊으신 분이었는데, 일단 제가 편집자입니다 하니까, 인사도 겸손하게. 근데 실제 아직도 내가 그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그렇게 했던 게 못 있어가지고. 걷죠. 그래서 아무튼 북한에서 쓸 때는, 북한 작품을 아시잖아요. 여기서 자의자재로 못 쓰고, 일단 작품이라 하면 당정책의 틀 안에서만 써야 돼요. 그렇죠. 당의 정책에서 결정한 틀 안에서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무조건 공산주의 전형이어야 한다. 그게 그 말이 없어졌으니까. 주인공이 절대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도 오차오차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그 룰들이 많잖아. 그 속에서도 써요. 그래서 북한 작가들이 참 대단하다고 한 거는, 작가들의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역시 똑같거든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폐쇄된 사회에서 산 작가들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발산이 대단히 풍부해. 창의력이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눌려 있는 속에서 북에서도 원래 우리 작가 동맹 안에서는 그 백부도서라고 해서 그 일반 주민들이 못 보는 알레산드로 듀마의 그런 거 보게 동백꽃 아가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제이네오는 그 일반화가 됐구나. 그 다음에 그 쓴 사람 작가 이런다. 무슨 에미리 브론테 바람의 언덕이라든가. 많이 보게 하네요. 그런 그렇지. 근데 그거를 보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못 보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창의력이라든가 이게 발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풍부한데 이건 눌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 책을 보고 그 글을 쓰고 싶은 상상력이 장난 아닐 텐데. 그래서 장르를 정할 때 좀 자유롭고 싶다 하는 작가들은 저처럼 남조선물이라고 해서 장르를 시대적 배경이나 모든 등장인물을 한국을 겨냥해서 쓰는 작가들이 따로 있단 말이지. 진짜요? 그렇게 쓰셨어요, 그럼? 나는 해외물. 아, 그러니까 나는 청년 그렇지. 아.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서 살았을 때 배경으로 해서 저청년 간부들을 그다 주인공으로 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현실물이라는 거는 북한 내부를 그려야 되잖아. 이게 제일 까다로운 거야. 그게 그 딱 정해진 조건 안에서 자기의 상상력을 누르고 당연하지. 그럼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애를 썼잖아요. 썼는데 편집원이 칼질이라 그래요. 거기는 편집하는 거. 자기 작가들의 기준. 상상력을 갖다가 막 다. 맞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기준인 거야. 편집원의 자기 기준에서 보고 이걸 작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시원이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북한은 절차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투고를 하면 편집부가 많잖아요. 뭐 금성청년 출판사 무슨 출판사인데 근데 그 대상에 따라 좀 살짝 차이 나지만 내가 책 내고는 저 청년문학이라고 해서 대신 그땐 젊었으니까 작가동맹 기관지사나의 월간 잡지였어요. 거기에서 몇 권을 내야 현역 작가로 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 근데 거기다 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편집부에서 편집을 하고 인쇄 넘어가기 전 마지막에 국심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국가심의원에서 도장을 치는데 국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스나 마시나 하는 분들이 그냥 올라오면 그냥 도장 찍어줘요. 이미 다 그 아래 편집원들이 봤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편집원이 갑질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그렇게 그런 속에서 이제 책을 그래도 내셨잖아요. 거기서 글도 쓰셨고. 단편소설 여기 4편. 그러니까요. 여기 와서도 또 책을 여러 권을 출간하셨고 또 칼럼을 많이 쓰셨거든요. 한 2년 정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3년 횟수로 한 3년 정도 썼어요. 스포츠 그럼 경향 신문에. 여기 와서 글을 쓸 때 가장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잠재의식이 상당히 처음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데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전에 내 몸은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북한에.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 쓸 때 여기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자기 쓰긴 쓰는데 그게 아닌 거야. 미화분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을 안 해요. 뭐 북한에서 비판을 못, 그러니까 비판하기는 북한 문학의 기조도 그거잖아요. 사실적 비판주의라고 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상 자체도 작품으로 현상을 할 때는 이것도 묘하게 미화를 해.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의 비판을 했다가는 이거는 체제를 비판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 미화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지셨고 글을 쓰는 거에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칼럼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칼럼이라면 말 자체로 저는 뭐 이렇게 아재 개그가 아니지만 칼이야 칼. 사회의 어떤 현상을 보고 칼질을 하는 것이 칼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문장 작성법에서 북한은 복합문을 많이 써요. 맞아. 북한 사람들 글 쓰면 다짜하고 정집어가 없어. 대체 그래, 대체. 맞아. 제가 그 쓴 거 봤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복합문은 한국에서는 아주 문장 자체 간결한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복합문은 치명적인 거지. 문장이 길면 안 읽어요. 그거가 상당히 애먹었어요, 처음에. 저는 거기에서 글을 써본 적이 없었잖아요.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제 글을 보시고 아니 북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지? 이거였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 글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에 북한 댁이라고 해서 북한 댁이 글 쓴다 하니까 아무래도 호기심이 가지. 그리고 아무튼 내가 문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문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읽기 시작했는데 문장이 북한스럽지가 않았단 말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문장이 소박하면서도 이 자연 이렇게 표현해서 자연의 흐름처럼 뭔가 내추럴해. 자연스러운 거야 문장이 되게. 정말 그 가정부인다운 글이라고 할까? 고급스럽진 않지만서도 뭔가 풍미가 있고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작가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거에 궁금한 그때부터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책을 읽기만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읽었다고 해도 저는 만화집을 더 많이 읽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살았지만 글의 맥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가님처럼 상세하게 몰랐어요. 아니 글을 쓰는 게 뭐가 달라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북한 사람이 쓴 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늘 궁금해요. 하고 기본이 그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그 글에 표출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 전달이 상당히 잘 됐던 글인 거지. 솔직한 거야.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그 북한의 작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감정을 그대로 살려내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쓰는 게 되게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는 그거 보고 감정 조직이라 그래. 작품에서 감정 조직이라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일단 룰이 뭐가 있냐면 일단 그 금물은 뭐냐면 삼각관계는 절대 안 돼. 그렇게 돼 있지만 애정선이라고 하지 연애선이라고 안 해요. 북한에서는 표현을 애정선도 있고 작품이라 하면 기승전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정 조직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의 뭐 어느 시점에서의 감정 조직이 아주 좋다 이런 평가를 해요. 근데 그 감정 조직이 어느 대목에서 어떤 감정인가 하는 거지 뭐. 근데 북한에서 감정 조직은 뭐예요? 우상화라고.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내 건 다 숨기고 미화시키는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상화에 관한 감정 조직인데 그 감정을 개인의 감정으로 승화시키면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뭐 위대한 김정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아니라 작품에서는 그이 있겠어는. 그렇구나. 한시도 잊은 적 없는 그이께서는 지금 어디 계실까? 이런 감정 조직을 말한다고. 그런 게 또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오히려 역으로 나는 이 한국에 와서 문학 공부를 안 했어요. 북한에서 했던 그게 그냥 여기서 돼. 그래요? 되긴 돼요, 거기서. 일단 이게 한국에 와서 문학론이 주체문학 예술론이라든가, 정자론이라든가 이런 거 북한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 거기서 배워갖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많지 않은 걸로 이해되거든요. 북한에서 글 쓴 데 비하면은 어려운 거는 정말 없지. 자유로운데. 근데 오히려 그 자유로움이라는 데는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모든 것이 계약으로 이루어지잖아. 언제까지 씁시다 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나 같은 건 출판사에 의뢰를 받고 썼으니까. 그럼 자본주의니까. 그치. 근데 그걸 어겼잖아, 나는.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 북한 이야기인데, 그 편집원의 갑질에 대해서는 좀 내가 살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일단 200자 원고지는 공통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는 우리랑 똑같아? 200자 원고지지. 일본이 좀 살짝 다르던가, 뭐 그래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하는데, 북한은 단편소설로 치면은, 대체적인 단편소설의 분량이 딱 그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내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0자 원고지로 못해도 35매부터 길어서 50매 이하로 돼야 돼. 그러나 이게 1호 현상 작품인 경우, 그러니까 작품을 다 정해져. 그 김부사가 여기 현상이 나올 때, 우리 일반 작가 못 써요 그거를. 4.15 장작단이라고 해서 그 특정적인 작가들만 김일성이나 김정이나 이런 거를 작품에 등장을 시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일단 썼어요. 썼어. 그럼 내가 쓴 거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해가지고 해서 원고지가 38매, 40매를 끝냈어. 그다음 그 편집원에 제출을 하잖아요. 편집원이 칼질을 해서 얼마만큼 주냐면 보통 28매 정도로 줘. 그거 그렇게 많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야. 어머야. 그래서 억울하니까 이건 아니잖아 하고 논쟁도 해요. 안 먹혀.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당정책상 뭐 쪽하면 당정책이야. 당정책 노선에서 벗어난다. 어쨌다 뭐라 하다가 그걸 쓰는 것이 사회주의 문학이다. 어쨌다. 이거 되게 논쟁. 그렇게 또 이어가는 그것도 가슴 아픈 건 뭐냐, 그 과정의 편집 과정 있잖아요. 원래 통상 이대로 되면은 우리는 뭐 지금은 뭐 디지털 시대라 뭐 메일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그때 당시는 없었고 그렇다고 편집 출판사는 다 평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평양까지 원고를 가져갔던 적도 있지만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은 편집원이 와요. 지방으로. 그러면 그 편집원을 집에서 투숙을 시켜. 그 다음에 접대를 하고 그 접대의 질과 양에 따라서
그 이자처럼 내 주장이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참 가슴 아파요. 그렇구나. 거기 작가들은 진짜 자기의 그런 갖고 있는 창작의 그런 걸 상상의 나래를 못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짝 그 과정이 여기서 글을 쓸 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저 뭐라고 할까, 창의력이랄까, 창작력에 그 정신력이라고 할까. 결국 나도 그 계약된 기일을 한 2년인가 3년 딜레이 시켰단 말이지. 마지막에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자각을 하고 북한식으로 하면 와닥닥 쓰기 시작해서 쓰니까 그때 북한에서 그 다져줬던 정신력이 발휘돼요. 내가 좀 글은 빨리 써요. 북한에서도 글 빠르다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한 3분의 1도 못 썼던 미완성 원고를 불과 한 2개월 만에 다 냈잖아. 그래서 나온 것이 그 한국이나 쓰러지면 서점에 가면. 저도 책을 출간할 때 저는 제가 혼자서 쓰고 그러니까. 네, 제목을 갖다가 일단은 쓰고 큰 제목, 그다음 대제목, 소제목 이렇게 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글을 막 썼어요 일단. 그러고 나서 그 원고를 교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쓰고 싶었던 글들 다 써놓고 나니까 문장이 완전히 앞뒤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정하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쓰는 것보다. 교정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죠. 본인이? 네,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근데 남편이 정말 많이 도움을 줬던 게 제가 글을 쓰는 거에 이게 말을 하는 건 한국말을 잘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항상 그 강조어를 갖다가 먼저 계속 앞에다 넣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남편이 보기에는 되게 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어, 그 문장이. 그래서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 남편이 옆에서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많이 코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이거는 북한식이니까 나 이렇게 할 거야. 아니 근데 그 점이 나도 그 상당히 그 전에 신문에다가 칼럼을 낼 때도 그 제 친구가 그 평론가이신 김성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 문학의 전통을 하고 있는 부부지. 근데 그분하고 많이 내 문장을 고쳐주고 다스려주고 했는데 그 과정에 내가 이야기했다고. 한국이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문법이 절대화된 거지. 그렇죠. 북한 문법이 틀린 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기준이란 건 없는 거야. 로마법에 그렇죠.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데 보면은 그 작가들이 그 쓰다가 뭐 칼럼이 됐든 소설이 됐든 가장 애착이 가는 대목, 애착이 가는 문장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는 머릿속에 완전 인이 베껴 있어. 나 그거 뭐였던가 김중섭인가 그 사람의 사진에 관한 그 칼럼을 썼는데 그 마지막 문구가 아직도 이게 생생하게 그거거든. 그 사진에 대한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나도 그 와이프나 아기에 대한 사랑을 담기 위해서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내서 마루에서 놀고 있는 와이프와 아내를 담았다라는 그 문장이 뭐야. 이 문장 가지고 되게 시끄럽게 싸웠다니까 마지막. 그래요? 나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천티 난다 어쨌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점이 되게 있긴 한데 저희 신랑은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책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저는 또 제가 읽으면서 제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이 버티긴 했고 그렇지.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하고 참 세상 좋아졌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북한에 쓸 때는 이게 아니잖아. 다 손으로 써. 맞아요. 작가들에게 가장 난 문제가 뭐냐면은 A4 용지. 북한에서도 18절지라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있어. 근데 이거를 나 같은 건 좀 그래도 일본에서 못 보내고 막 하니까 평양 종이공장 쪽에 가서 그나마 그래도 흰 A4 용지를 구해가지고 모더지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초고는 거기다 못 써요. 어차피 아까 말한 초고는 버려야 돼. 그렇죠. 그러나 그 초고는 꼭 간직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 초고를 보고 완성 전에는 초고를 다시 보게 되거든. 그래서 초고는 좀 시꺼먼 종이에다 이렇게 하는데 만년필로 써요. 다. 만년필로 쓰고 그 다음에 다 됐다 했을 때 원고지에 옮기거든. 원고지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다음에 원고지 옮기잖아요. 옮기면 이 철자법을 그 다음에 따져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북한은? 어떻게 고쳐요? 원고지에 올렸잖아.
틀렸어. 띄어쓰기 하는데 띄어쓰기 못했어요. 근데 그걸 체크는 해줘, 이렇게. 편집본이. 요렇게 해서 해줘. 그 다음 어떤 때는 이게, 이 있고, 지렁이 오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해서 그 부분을 표시하고, 위에다 이게 풍선, 말풍선 그려놓고, 여기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똑같네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원고지를 다시 쓰자니까 원고지가 되게 귀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줄 있잖아. 그 아래다가 또 쓰는 거. 아니지. 똑같은 원고지 종이를 오려가지고, 그 위에다 붙여요, 이렇게 한줄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줄, 칸칸 걸, 그걸 그 줄만 붙여. 그래서 거기다 다시 쓰는 거야. 다시 써. 표시해놓은 그 부분을 그 부분만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다시 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한글 할 때부터 철자법 다 거기다 클릭을 하면 왼쪽 클릭하면 다 나오잖아. 다 고쳐주고. 다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좋았어요, 진짜 그런 게. 근데 진짜 여기 와서 책을 쓴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 번도 여기 와서 구입하는 북한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작가를 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와, 이렇게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데 아까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 방식대로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고. 일본은 어찌 보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본도 출판사 쪽에서 러브콜을 거예요. 그것도 어느 잡지에다가 내 기사 실었던 거 보고 그걸 보고 북한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했는데 일본 편집원은 아가씨였어요. 또 영역은 또 달라요? 다르지. 84년생인데 일단 거기서 일본 편집원은 내가 자주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 보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한 5시간 정도? 한 이틀에 걸쳐서 내 이야기를 쫙 들어다. 그 스토리를 다 들어요? 어떻게 돼서 북한에 가고 뭐하고 그다음에 작가 동호회에서 글 쓸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 쭉 듣고 녹취를 하고 메모하고 하더니 그 다음에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일주일 만에 제목을 짜가지고 보내와요. 그러면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아예 다 해주고 거기에다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타깃이 정해져 있었던 거지. 이건 무조건 북한의 프로파간다의 실체를 파헤치는 책이기 때문에 편집원의 기준에서 자기가 궁금한 거를 일단 내 스토리를 듣고 1장 북한의 작가 1절 이 부분에 그 다음에 그 친절한 게 그 아래다 일본은 워드 프로세서를 써요. 여기 우리 한글 프로그램 안 쓰잖아요. 근데 워드가 해가지고 1장 해가지고 그 안에 1절 예를 들면 제목이 뭐 있어. 그거 있으면은 거기에 이 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위주로 써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냥 제목이면 몸이 다 해줬으니까 거기다 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글만 쓰고 그 다음에 건펌을 어떻게 하냐면 1장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장에서 1절을 쓰면 절 완성될 때마다 보내. 그냥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 보고 여기에 수정해주세요 여기 꽂혀주세요. 완성해놓고 2절, 2, 3절 이렇게 놓고 한꺼번에 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되게 쓰기 좋아서 속도가 그 책은 빠르겠네. 어찌 보면 한국 책보다 분량이 많아 페이지수가 많았어요. 두꺼웠어요. 많은데 그것도 한 6개월도 안 걸려서 다 났죠. 그리고 가장 매혹적인 게 왜 또 그렇게 불이 붙었냐 그 원동력이 가격? 이거지. 그러니까 인쇄가 더 쓰잖아요. 10배야 10배.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책은 딱 써서 그리고 부수가 초판이 부수 자체가 많잖아요. 만부? 7천. 7천이요? 7천. 여기는 1000부부터 2000부부터요. 그렇지. 1000부, 2000부부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낸 책도 우리 어크로스 출판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책은 이거는 이게 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는 3000부를 찍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3000부로 해가지고 다 그냥 나가요? 초판 3000부 나가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두루두루 3.3 뛰고 뭐하고 해서 거의 100만 원 아래로 받고 그 다음에 3,000부 다 인쇄가 끝난 시점에서 남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 1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그 3,000부에 한해서 남은 액수는 출판이 된 날 또 받고 해서 한 150만 원 받았는데 일본은 또 계산 안 해봐도 탑이 나와. 1000만 원 이상이었다. 그렇죠. 계약금 자체가 그렇게 다른 거잖아요. 아무튼 그게 신기했어요. 다 모르겠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자기가 자기 책을 써서 물론 북한에도 원고료는 주는데 원고료라는 게 기준이 솔직히 말하면 단편에서 원고료 내가 200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단편 소설을 한 편 내잖아요. 원고료가 통상 그때 당시 200원에서 150원에서 200원, 250원 정도 차이였어요. 근데 그때 250원이면 그때는 아직도 쌀이 처음에 한 120원 정도, 그러니까 쌀 2kg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래도 쓰는 작가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통상 그러잖아요. 작가들이 참 내가 볼 때도 좀 정견스럽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북한의 당 간부들도 작가들한테 별명이 붙인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말로 새도 녹이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 체제 속에서도 진짜.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분들이긴 한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세상에 살면서 아까운. 그렇죠. 아깝죠. 속행한 사실 거죠. 그분들이 자유로운 데 왔으면 아마 뭐 정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벗이라는 책 되게 백남영. 작가님. 그 선생님도 유명한 선생이야. 근데 그게 세상에 그 유럽에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더라고요. 그렇지. 그렇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그 견지에서 보면 그 얼커메인 곳에서 그거를 지어짜는 북한 작가들이 기교인 거지. 그뿐이 아니라 그 남대현 선생님이라고 저처럼 일본에서 가진 그 청춘송가 거기에 처음으로 북한 연애소설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했던 그런 것도 유명하고 그러잖아. 저 그 벗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벗을? 그게 가능한지. 내가 한참 문학 병아리로서 이렇게 막 열심히 쓰고 할 때 그 백남년 선생이 그 단편의 기교가 가장 그 우수하다고 되게 평가받던 분이고. 그러면 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하면 수익금이 어쨌든 나오잖아요. 네. 그 저작권료에 대한 거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인한테 100%안 가요. 안 주겠죠. 안 줘. 그래서 그걸 북한에서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한국에는 일단 있잖아. 응. 네, 있긴 한국에도 한데 출판하더라고. 또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으니까 불우한 작가지. 그러게요. 그냥 밖에서는 그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참. 오늘은 이렇게 작가님을 모시고 네. 제가 또 그냥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고향에 네. 작가님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에피소드 많아요. 언제 한번 또 하려면 지금서 북한 작가들의 에피소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듣도록 네.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작가님 이야기와 북한댁 사랑방의 이야기 우리 시청자님들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작가님 채널 김수정 TV. 네, TV잖아요. 네. 김수정 TV 채널에 가시면 작가님의 그 인생사가 인생사가 다 나오거든요.